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 날씨라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옷장 정리도 하고 또 여름 옷도 다 꺼내놓고요. 또 집안 곳곳 대청소도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 먼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엔 구석진 곳에 곰팡이도 잘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안 틈새 청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곰팡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위험한 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곰팡이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금방 없어지는 단순 알레르기면 다행이지만 우리 몸속에 이 폐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와 생길 수 있는 과민성 폐렴은 특히 면역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봄, 가을철에만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 회장 리처드 웨버 박사는 알레르기는 여름철에 흔한 증상이고 길게는 1년 내내 계속되기도 한다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민성 폐렴이라고 하는 건 폐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침입을 해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폐포가 자극이 되고 폐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보통 기침이나 고열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 감기에 비해서 만성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수준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과민성 폐렴의 주요 원인이 바로 곰팡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곰팡이는 발효 음식이나 의약품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이로운 미생물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이나 식물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러한 유독물질을 곰팡이 독이라고 하는데 이걸 섭취를 하게 되면 곰팡이 중독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곰팡이 독은요, 하필 또 열에도 강하고 또 가공을 해도 남아있는 능력이 강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곰팡이 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식품을 좀 미리 알고 계셨다가 주의해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곰팡이 독이 발생할 수 있는 식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주의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여름에는 우리의 주식이죠. 바로 곡물인데요. 이 곡물 속의 곰팡이 독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곡물에 오염된 곰팡이가 내는 발암성 독소인 아플라톡신은요, 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성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이나 곡류에서 잘 번식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 아플라톡신은 독성이 또 강하고 발암성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흔한 증상으로는 발열, 무기력증, 또 식욕 부진증, 복통, 구토까지 유발을 하고 만성적인 독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도 특히 여름철에 15시간만 모아두고 방치하면 아플라톡신균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손에도 묻고 또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죠. 그래서 면역이 약하신 특히 우리 환우님들에게는 가정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 방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습관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한 이 견과류, 곡류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당연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아플라톡신균은 쌀, 보리, 옥수수, 또 견과류에 쉽게 생길 수가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는 수분이 16%, 또 상대 습도가 80에서 85%, 온도가 25에서 30일 때 생성한다고 합니다. 결국 습도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번식이 잘 되니까 지금 현재 이 여름철이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곡류는 습도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곰팡이가 생겼다면 과감히 버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쌀도 잘못 보관하면 이 노랗게 황색으로 변하는 황변미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또한 쌀에 존재하는 곰팡이가 독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니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어서 또 여름철 잘 발생하는 곰팡이 독 중 하나는 파튤린이라는 건데요. 사과와 같은 과일에서 흔히 발생을 합니다. 육안으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한 사과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간혹 가다가 이 도려내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도려내는 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아깝지만 내 몸을 위해서 버리기 연습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 음식 버리는 거 저도 사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싸거나 귀찮다고 대량 구매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신선한 과일을 조금씩 사 드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네, 또 소개해드릴 곰팡이 독은 오크라톡신 A라는 건데요. 이 곰팡이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간주되고 있고 또 신장의 급성 독성을 유발하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조된 과일이나 커피, 고춧가루 등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실제 2016년도에는 특정 회사의 고춧가루의 이 곰팡이 독소 기준이 초과가 돼서 전량 판매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고춧가루는 습도와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온보다는 냉장 보관을 추천드리고 가끔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주변에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장소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이어서 특히나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더욱 쉽게 생장하고 증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선선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냉장 보관할 때 그 유리병에 소분을 해서 고춧가루를 담아 놓고요. 또 고춧가루가 습기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왜 김 먹을 때 보면 하얀색 습기 제거제 들어가 있죠. 이 김 속에 들어있는 습기 제거제 버리지 말고 계셨다가 고춧가루 뚜껑에 붙여서 함께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재 이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양이 또 너무 많으면 나머지는 냉동 보관해서 천천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균의 경우에 고온에 끓여 먹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곰팡이균은 고온에서도 비교적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섭취를 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호흡 과정을 통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음식 상한 것 같을 때 냄새를 킁킁 맡아보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육안으로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이 코로 이중 확인하실 필요 없이 반드시 눈앞에서 없애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름철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환우님들은 몸에 좋은 음식,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좋지 않은 습관들을 배제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뜨거워지는 여름철 주변의 곰팡이부터 제거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